일본의 세타 유명한 다케시타가 그때 방송 해설을 하려고 체육관에 왔었는데 저랑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자기도 키가 작지만 자기는 세타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작은 키로 그 오레토로 배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했다고 다케시다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한 거를 제가 나중에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감독이었으면 쉽게 인터뷰 요청도 받아들이고 뭐하고 했을 텐데, 제가 코치 입장이다 보니까 예, 감독님이 계시는데 제가 코치 입장에서 나서서 인터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추후에 나중에 감독 되시면은 아, 네. 저는 그냥 인터뷰 무조건 올게. 그 세터가 155인가? 네. 그게 우리나라 그 런던 올림픽 맞아요. 그 동메달 결정전 네. 우승했었잖아요. 저 그 방송을 하고 그거 지고 나서 정말 펑펑 울어. 선수들 못지않게 제가 울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저랑 같이, 제가 런던에 그때 갔었는데 저랑 했던 캐릭터가 나오지 말라고 휴지를 아예 갖다 주고 한참 있던, 너무 저는 애들이 져서 속상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 4강까지 가서 메달을 목에 거냐 안 거냐는 내 평생에 있을 이유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선수들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쓰리까. 이게 그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3위와 4위는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4위 한 것도 잘한 거지만 3위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뛰어보셨습니다. 왜냐면은 장현 감독님도 아시안 게임에 은메달이 2개가 있으시고 네, 네, 맞아요. 히로시마가 금메달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만약에 못 따셨으면 네. 아마 평생 남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은메달은 항상 중국이 1등 하니까 당연히 은메달이겠지라고 가지고 있지만, 그때 이제 저희가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금메달이 더 값진 거였어요. 왜냐면 그때 최상의 멤버였어요, 일본이. 그리고 일본이 금메달을 딸 거다가 생각을 하고 마지막 경기를 중국과 일본을 잡아놨어요. 저희는 스케줄이 정말 힘든 스케줄이었고,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희는 딱 목에다 걸고 금메달 결정전을 해놓고 걔네 경기하는 걸 보는데 중국과 일본 선수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야, 우리가 쟤네 잘하는 거 팀을 우리가 이긴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마음 편하게 경기를 봤었죠. 중국전도 풀세트 네. 가셨고 마지막에 보스도 그 두스 네. 18, 21대 19. 응. 일본전도 0, 1, 2세트 지고 3, 4세트 이기는 거. 그리고 마지막 득점은 누가? 제가. 그 시간차 봐야 돼. 그 영상 되게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 시간차 되게 짜릿하죠? 그 상황에서 1, 2세트 내주고 3, 4세트를 따냈고요. 그렇게 때려냅니다. 네, 장윤희 선수의 마무리였는데요. 마지막 득점은 누가? 내가? 제가 남하고 다른 그런 시간차를 가져가는 속도를 남들이 못하는 걸 좀 가지고 있죠. 근데 그때는 그 이도희 선배가 토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 줄 테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눈으로 사인을 주면서 갈 거니까 준비해라였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 대신 나는 최대한 늦게, 내가 시간차 간다는 걸 상대팀한테 속이기 위해서 나는 최대한 여기서 C를 때린다는 생각하에 마지막 토스 할 때 내가 날아가자. 그걸 계속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뭐 브로킹이 한 명은 있었지만 그건 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자신 있는 그 위치로 이제 때린 거죠. 이 정도 공격은 솔직히 애국가 나올 때 같이 나와야 돼요. 아. 그 장면은 딱이거든. 이번에 전부 다 히로시마 그 금메달 얘기를 네. 너무 많이 하시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요. 아, 네네. 은퇴 후에 실업에도 계셨다가 네네. 뭐 이제 코치로 하셨다가 네. 해설도 하셨다가 네. 또 청소년 대표팀 감독도 하셨다가 다시 이제 중앙ya구 감독이 되시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제 다시 GS에서 콜이 돼서, 그때는 LG정류죠. 그래서 LG정류 들어가서 다시 1년 뛰고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부산 아시안게임이 있었어요. 다시 국가대표. 네, 근데 부산 아시안게임에 그때 유아석 감독님이 여자 대표팀 감독이었었는데, 그때는 공격수가 아닌 리베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들어왔었는데, 제가 배구는 안 하겠다,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끊겠다라고 하고 은퇴 선언
다시 한번 은퇴 선언하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비치 발리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나라가 놔주질 않는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욕심이 또 생겼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비치를 시작하긴 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 모래 위에서 뛴다는 게 쉽지 않고 이게 1년 해가지고 1년도 아니죠. 저희는 뭐 3개월 정도 해서 대회를 준비한 거였었는데 외국 애들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비치발리볼 또 방송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이어갔던 거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길게 어느 팀을 맡아서 있던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데 이력을 다 얘기했듯이 비치발리볼하고 다시 실업팀을 수원시청에 그 아시안게임 메달 따셨어요? 메달 못 땄죠. 참가하는 데 일을 두는 거죠. 비치발리볼도 저한테는 큰 경험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아이 때문에 쉬고 있을 때 다시 실업팀 창단하면서 수원청에 가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팬들한테도 고맙고 또 이런 관계자분들한테 되게 고마운 게 제가 이 배구의 끈을 놓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 실업팀에서 그만두고 있을 때에 다시 이제 방송의 제의를 받고 근데 저는 좀 카메라가 정말 두려운데 뭔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방송을 한번 할 의향이 없냐고 지인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도 않고 네 대답을 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본 것도 아닌데 그냥 네 하고 캐릭터분하고 얘기도 안 해보고 앉았어요. 근데 뭐 사실 감독님이잖아요. 얘기를 하면 근데 방송을 하다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얘기고 키가 작다가냐 적다 이제 이런 용어 그게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었으니까 뭐 캐릭터 분이 우리 쪽 아니고 분이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수 시절 때 계속 방송을 해줬던 분인데 그러면서 방송하는 거 잘 봤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시다가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많은 배구 팬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이미지가 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경기하러 갔다가 방송하러 갔다가 제 캐스터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게 아닌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그 얘기를 다 해줬으면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했으면 이 의원님 아마 말 한마디도 못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거는 커버할 수 있고 방송사에서 크게 생각 안 할 테니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송하면서 뭐 우여곡절은 또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이 배구에 제가 은퇴하고 이 둥그란 공 하나에 모든 삶이 저한테 순탄한 면도 있지만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중간에 복귀도 한번 하셨잖아요. 네. 칼텍스. 맞아요. 팬들은 근데 그날 기록지를 보면 감독님이 3득점을 하셨는데 네. 성공률이 75%가 나와가지고 네. 다들 이제 막 와 역시 이랬는데 근데 그 뒤에는 안 나오셨어요. 네, 뭐 아마도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네, 맞아요. 근데 뭐 다 그 안에 있던 어떤 얘기들을 제가 지금에 와서 뭐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근데 저를 그만큼 믿어주셨던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욕심이 조금 있다고 하면 나한테 조금만 더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먼저 얘기를 해서 내가 더 몸을 더 먼저 만들 수 있고 선수들하고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줬으면 그래도 그때 복귀가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끝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많은 팬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기록적으로 봤을 때 와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제가 지금까지 배구 인생을 해왔던 그래서 더 깎아 먹을 수 있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지금 뭐 정대영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다 나이가 있지만 저는 키도 작고 그 짧게 못 만들어서 그래도 그 프로라는 장윤희가 이름 석자가 써 있었다는 거에 감사했고 아마 경기 치고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V리그를 경험하셨네. 그때도 숙자 얘기를 제가 이숙자 지금 해설위원이 이제 그때 토스를 했었는데 너무 고마웠죠. 저도 나름대로 득점을 내보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세타가 그만큼 또 잘 올려줬고 믿음을 가지고 올려줬기 때문에 제가 더 그렇게 편하게 때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그때도 제가 아마 그 숙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고, 내가 혼자 잘해서 공격성 혼자 잘해서 되는 건 없거든요. 예, 다 손발이 다 맞춰 가야 되고, 그렇지만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또 편안하게 잘 올려줬기 때문에 제가 때리고 싶은 곳에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보여주고 나온 것 같아요. 약간 후회 되시는 거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예, 왜냐면 뒤에서 뭐 얘기는 하겠죠. 왜 선수를 했어? 아니면 왜 뭐 했겠어? 이렇게 얘기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해주셨던 구단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유스 대표팀 감독도 하시고 이제 올해 작년부터 2021년부터 네네. 중앙으로 감독이 되셨는데 성적이 제가 작년 대회 찾아보니까 테니스 3대 네. 준우승. 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애들하고 같이 뛰었죠. 제가 한 달 딱 되면서 대회를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빨대로 우유를 쫙 빨면 이렇게 빨려 오던 느낌처럼 제가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흡수력이 딱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코트 안에 있는 리베로까지 7명과 제가 하나가 된 거죠. 뭐 밖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전에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경기 이기고 같이 화이팅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이 하면서, 아, 우리도 하면 되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으니까. 모든 게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도 잘했고, 또 운도 모든 건 저는 운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도 따라준 것도 있었고, 애들이 그만큼 저를 믿고 따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 서 있는 것보다는 볼 하나에 애들한테 똑같이 같이 기합을 넣어주고 같이 움직여줬을 때 애들이 그렇게 같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 성적이 나왔던 거죠. 올 시즌에는 타이틀 하나 놓으십니다. 네? 아니 뭐 선수들한테 뭐 공약 같은 거 선수들 공약 걸라고 안 해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우승하면 뭐 해줄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네, 왜냐면 네. 애들은 그냥 성적 내는 것만이라도 얘네는 감동인 거예요. 그 전년도는 대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세트도 뺏지도 못하고 그 멤버들이었는데 계속 내리 경기를 지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항상 침체돼 있었고, 그리고 뭐 살도 많이 쪄 있었고. 근데 저랑 딱 한 달 운동하면서 아이들도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힘들고 저한테 쓴소리 엄청 많이 듣고. 근데 애들이 딱 너네가 고집 있으면 나도 고집 다 안 졌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아, 우리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 하면서 딱 내리면서 저희가 하나가 되면서 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팀을 한 달 만에 끌고 가기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믿고 선수들 지지해줬어요. 네, 제가 화내고 애들한테 채직하면 다 부모님 전화하잖아요. 너무 감독님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 부모님들 이겨내. 할 수 있어. 왜 감독님 표현? 너네가 못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저를 믿고 부모님들이 옆에서 계속 서포트 해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어디다 푸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랑 싸워야 되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하나 되면서 그렇게 성적을 내게 됐죠. 이번에 이제 신입생들도 와서 5명 정도. 아, 네. 근데 저희 신입생들이 우리가 중앙여 중에서 올라간 신입생들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온 신입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또 중학교 배구하고 고등학교 배구는 또 다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좀 많이 적응하는데 좀 힘이 들어 하고 있는 있어요. 저는 애들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부모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저한테 많이 혼났으면 애들한테 미안해? 마음 아파? 이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요. 오늘 얘가 이래 혼났으니 혹시 전화 오고 뭐하고 오면 달래주시라고. 그 대신 잘 버텼고 칭찬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애가 얘기하면 서운하잖아요. 네, 그런데 먼저 제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애들한테 하니까 그래도 너네가 이겨내야지 이렇게 이제 같이 소통해서 가는 거죠. 문희원이 나오셨고. 아, 네. 문희원이 팀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현정화 감독님 위주로 아. 분량이 나오지 않았나. 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국민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아시안게임 올림픽, 거기에서 메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고, 근데 또 감사하게도 뭐 많은 선배들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워낙 배구가 인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또 선정되는 거에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고, 뭐 다 위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뭐 나름대로 저희 학부모들도 그 얘기 하셨어요.
아 감독님 너무 좋게 봤는데 나 이거 짜증나서 못 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TV에 얼굴이 나왔다는 게 어디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키가 좀 작으셨는데 네. 스파이크 서브, 네. 백어택으로 구사하셨고 네.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감독님 서전트 기록이 주니어 때 페루에 대회를 하러 갔다가 그 체육관에 서든 점프 이렇게 재는 게 있었는데 85, 9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들 얘기가 아마 박영경 고독한 수행자? 고독한 수행자는 어떻게 그냥 닉네임인 거예요? 아 백상윤? 불주먹 아니지? 그럼 뭐 DK 그리고 뭐 여기는 빙검 MC 너무 감사합니다. 빙고맨 유튜브